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15일은 2014년도 개인소득세 보고 마감일입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마감일 자정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우편이나 전자파일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세금보고와 내야 할 세금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15일 자정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정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의 이자까지 매달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보고를 하거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연방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부분의 주가 이제 4월 15일이 마감인데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4월 15일까지 도저히 세금 보고를 못하겠다. 그럼 우리가 연방 폼 4868이라는 폼을 사용하셔서 6개월,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만 그 세금 보고 자체는 연장이 되지만 돈을 내시는 것은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돈을 낼 것이 있으면 연장 신청하실 때 돈을 내시고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은 폼 9465를 통해서 할부로 내실 수 있는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충 준비해서 부랴부랴 완벽하지 않게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연장 신청을 하신 다음에 시간을 좀 가지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10월 15일까지 보고하시는 게 더 낫겠죠. 한편 개인적인 사정 또는 세금 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 기한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15일까지 연장 양식을 작성해 오는 10월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RS 웹사이트에 가셔서 폼 4818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되고요. 또는 담당 회계사한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회계사가 알아가지고 e-파일로, 요새는 또 연장 신청도 다 이제 전자 파일이 되기 때문에 e-파일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 납기는 이걸로 가능하지만 돈 내시는 거는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5%씩 최고 25%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하실 때 돈이 낼 게 있으면 미리 내시는 게 좋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마지막 날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온라인 보고인 전자파일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보고 막바지에 이르러 세금 보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이 대거 사무실로 몰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기 및 중량제 실시를 법제하기 위한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규삼 현 회장과 곽호수 전 회장, 최원철 직전 회장은 9일 수산물 원산지 표기와 중량제 의무화 법안을 뉴욕주 상원에 상정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을 만나 해당 법안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협회 차원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회장단은 법안 인준을 위한 일환으로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을 만나는 로비데이를 정해 협회 대표자들이 직접 알바니 뉴욕 주의회를 방문해 이들 의원들에게 법안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비데이에는 상원의원 5명, 하원의원 5명 등을 접촉할 예정이며 일정은 의원들 섭외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대략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의 사태가 상대가 뭐라고 하든 서로 각기 갈 길을 간다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승계 뉴욕 한인 회장이 9일 맨해튼 뉴욕주 법원에 뉴욕 한인회관에 입주해 있는 정상화위원회에 대한 뉴욕 한인회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오후 장준영 뉴욕 한인회 부회장은 민 회장과 조성환 사무총장이 9일 오후 3시경 뉴욕주 법원에 정상화위원회에 뉴욕 한인회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는 9일 오후 금강산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상화위원회는 이날 이현진 씨를 선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총 9명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또 후보자 선거비용 분담금은 7만 달러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관위원들의 명단과 선거 운영 규정, 시행세칙 등은 각 일간지 11일자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9일 KCS 플러싱 회관에서 서류 미비자 추방 이후의 학생들을 위한 시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 각 대학별 장학금 혜택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에 관한 프로그램 안내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KCS는 15세에서 30세 서류 미비자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 입학 자격을 얻거나 대학 입학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서 작성과 접수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5세에서 30세 되시는 분들, 이민을 오셨는데 신분이 지금 없으신 분들, 이덜 영어나 이런 검정고시나 이런 거 15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 따라 왔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불법 체류자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다시 뭐 대학교를 가고 싶다던가 아니면 고등학교를 지금 내가 마치질 못했는데 검정고시를 다시 따야지 어떤 뭐 나중에 대학교도 가고 잡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회도 없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시간만 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학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원하는 그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법률 관련해서 이제 이민 신문에 관련해서 어떤 이민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길 원하시고 또 그 중에서 또 뭐 어떤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거 어떤 뭐 베너핏이나 이런 거 어플라이 같은 거 하실 때 저희가 그런 걸 이제 도와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뉴욕시 전체에 여기 리스트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의 취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로컬에 있고 커뮤니티에 있고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이 한국말로 다 서브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개인이 궁금하신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궁금하실 때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 너무 인포메이션이 많으니까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이쪽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좀 권유를 해드리고 예약 같은 것도 잡아드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서비스가 아마 6월 정도까지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전화 주시고 예약하셔서 어떤 법률 상담이나 영어 교실이나 아니면 검정고시 마치시는 거나 아니면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애니시인 코디네이터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다카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며 시정부와 시의회, 각종 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무료로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다국적 언어로 제공되며 뉴욕시, 뉴욕시의회, 뉴욕이민자연합회 등에서 후원하고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비스가 됩니다. 2016년 한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 대비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모의선거가 열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세계 공간에서 오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6월 29일 투표를 실시한 뒤 7월 8일 개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2009년 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 2010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모의선거입니다. 모의선거에 참여하려면 재외공간을 방문해 국외 부재자 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와 여권 사본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한국 상공회의소가 5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에서 11시까지 뉴욕 콜롬비아 클럽에서 FDA 고위 관리를 초청해 식품안전 개선법 강화 추세와 그 주의사항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상의는 연방식품의약청인 FDA의 식품안전 조치가 올 여름부터 크게 강화돼 식품 제조와 수입 관련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관련 규정들의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는 이번 세미나에 관련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원로 극작가인 이재현 씨의 첫 장편 소설 찻잔 속의 영혼 출판 기념회가 9일 플러싱 뉴욕 한인 봉사센터 회관에서 7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원로 극작가인 이재현 씨의 첫 장편 소설인 찻잔 속의 영혼은 이민 1세대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넘겨받은 한 한인 여성이 폭력배에 의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다도에 심취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등에서 대형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0일 AP통신에 따르면 토네이도 전날 북부 페어데일 타운에서 사망자 1명, 부상자 8명을 냈습니다. 재난구호당국은 페어데일에서 가옥 50채가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폐허로 변한 집들을 일일이 돌며 사망자나 부상자가 있는지 수색 중입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는 전날 850여 개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미드웨이 국제공항에서도 수십 편이 결항됐습니다. CNN은 일리노이,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3개 주가 토네이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립기상국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앙숙이었던 미국과 쿠바의 외교 수장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회동한다고 9일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AP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10일 개막하는 미주 기구 OAS 정상회의 참석차 파나마를 방문한 존 케리 국무장관이 9일 저녁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회동은 195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양국의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 선언 이후 가시화한 해방 모드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나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9일 텔레그래프 등 영국의 일간지에 따르면 옥스퍼드대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지난 1973년도부터 2009년 스웨덴에서 성폭행 등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남자 21,566명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성범죄자 아버지나 형제를 둔 남성이 역시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2.5%로 일반인 가운데 성범죄자 비율인 0.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연구는 또 성범죄의 유전적인 요인이 40%를 차지하고 어린 시절 학대의 여부나 재산 수준, 교육 등 개인적, 환경적인 요인이 나머지 6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약국 체인인 월그린이 경영 합리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 내 매장 200곳을 폐쇄할 것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월그린은 이날 향후 3년 동안 15억 달러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의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CNN 머니가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자금 압박이 심해진 데다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판매와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